꺼내 식탁에 놓기 시작했습니다. 밥그릇, 국그릇, 접시, 수저. 20명분. 식탁이 가득 찼습니다. 4시. 친척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버지 댁, 작은아버지 댁, 고모님 댁. 거실이 북적였습니다. 인사소리,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현아야, 음식 내와. 시어머니가 부르셨습니다. 음식을 날랐습니다. 갈비찜, 잡채, 전, 나물, 김치. 식탁 위에 하나씩 올렸습니다. 오, 올해도 음식 정말 잘했네.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현아 씨 손맛은 정말 최고야. 친척 아저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고맙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2시 반.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밥을 먹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부엌과 식탁을 오가며 부족한 반찬을 채웠습니다. 현아야, 국 좀 더 가져와. 현아야, 김치 더 있어? 현아야, 숟가락 하나 떨어뜨렸는데. 제 이름이 계속 불렸습니다. 저는 계속 일어나고 가져다 주고 치웠습니다. 한 입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앉아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때 문득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오후 3시. 식사가 끝났습니다. 식탁 위에는 빈 그릇들과 지저분한 접시들이 가득했습니다. 친척들은 거실로 옮겨가 TV를 보거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릇을 모으고 물에 담가두고 하나씩 씻기 시작했습니다. 기름때가 잘 안 닦였습니다. 수세미로 문질렀습니다. 손이 빨개졌습니다. 뜨거운 물에 오래 담가 있었으니까요. 미선아, 언니 좀 도와줘. 거실에서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설거지하는 손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미선이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듣고 싶었습니다. 엄마, 나 지금 너무 피곤해. 언니가 하는 거 도와드릴게. 미선이의 대답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미선이는 오지 않았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계속 그릇을 씻었습니다. 밥그릇, 국그릇, 접시, 냄비.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4시. 겨우 설거지가 끝났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1시간 넘게 서 있었으니까요. 부엌 바닥을 닦았습니다. 기름이 튀어 있었습니다. 걸레로 문질렀습니다. 싱크대를 정리했습니다. 남은 음식을 통에 담아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4시 반. 거실로 나왔습니다. 모두 편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시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요즘 회사 일이 어때? 바쁘죠. 연말이라 결산 준비하느라. 미선이는 소파에 누워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지훈이가 제게 왔습니다. 엄마 심심해. 그럼 방에 가서 사촌 오빠들이랑 놀아. 오빠들은 나 안 놀아줘. 게임만 해. 그럼 책이라도 읽을까? 싫어. 엄마랑 놀고 싶어. 마음이 아팠습니다. 지훈이도 명절이 재미없나 봅니다. 조금만 기다려. 엄마 청소 좀 하고. 또, 엄마는 맨날 일만 해. 지훈이가 투덜거리며 다시 방으로 갔습니다. 청소기를 꺼냈습니다. 거실 바닥을 밀기 시작했습니다. 현아야, 소리가 너무 크네. TV 소리가 안 들려.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금방 끝낼게요. 청소기를 끄고 빗자루로 쓸었습니다. 소리가 작으니까요. 5시. 모든 정리가 끝났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온몸이 무거웠습니다. 새벽 4시부터 지금까지 13시간. 밥 한 끼 제대로 못 먹고 계속 일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잠깐이라도 쉬고 싶었습니다. 현아야. 시어머니가 부르셨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네, 어머니. 저녁은 어떻게 할 거야? 저녁이요? 응. 사람들 다 저녁 먹고 가실 텐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녁까지 준비해야 한다는 걸 깜빡했습니다. 뭐, 남은 음식 데워드리면 안 될까요? 남은 음식으로? 그럼 안 되지. 저녁은 제대로 차려야지. 다시 일어섰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뭘 해야 할까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오셨습니다. 라면이라도 끓여. 사람 많으니까 10개는 끓여야겠다. 네. 라면을 꺼냈습니다. 큰 냄비에 물을 끓였습니다. 60. 라면이 끓었습니다. 큰 그릇에 담아 식탁에 내놓았습니다. 저녁 됐습니다. 친척들이 다시 식탁으로 모였습니다. 라면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또 부엌에서 대기했습니다. 혹시 부족한 게 있을까 해서요. 현아야, 김치 좀 더 가져와. 현아야, 물 좀. 계속 오가며 시중을 들었습니다. 70. 저녁도 끝났습니다. 또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라면 그릇을 씻고 냄비를 씻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너무 피곤했습니다. 80. 친척들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수고했어요, 현아 씨. 음식 정말 맛있었어요.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또 먹으러 올게요. 내년에도. 그 말에 한숨이 나왔습니다. 90. 모두 떠났습니다.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한숨을 쉬셨습니다. 아이고, 피곤해. 피곤하다고요? 하루 종일 거실에 앉아 계셨는데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속으로 삼켰습니다. 현아야, 우리 이제 갈게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 아버지, 먼저 들어갈게요. 그래, 조심해서 가. 차에 탔습니다. 지훈이는 뒷좌석에서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보았습니다. 수고했어. 남편이 말했습니다. 수고했어. 그 말이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고마워요, 도와줘서. 비꼬듯 말했습니다. 뭐? 아무것도 안 하셨잖아요. 나 TV 보면서 아버지랑 이야기했잖아. 그것도 일이야. 그게 일이에요? 현아야, 왜 이래? 명절이잖아. 가족끼리 이야기도 해야지.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이해 못할 테니까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지훈이를 안고 방으로 갔습니다.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욕실로 갔습니다. 거울을 보았습니다. 지친 얼굴이 보였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겼습니다. 머리카락도 엉망이었습니다. 샤워를 했습니다. 뜨거운 물이 몸을 적셨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물소리에 묻혀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게 내 삶인가? 10년. 10년 동안 명절마다 이랬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럴까요? 샤워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남편은 이미 자고 있었습니다. 코를 골며 편하게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장을 보며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내일 출근해야 하는데, 몸이 너무 피곤한데, 내일 또 일상이 기다리고 있는데, 한숨이 나왔습니다. 명절이 끝났지만 제 피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월요일 아침, 알람이 울렸습니다. 몸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어제의 피로가 전혀 풀리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일어나 샤워를 했습니다. 뜨거운 물이 몸을 적셨지만 피로는 가시지 않았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푸석푸석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지훈이를 깨워 학교에 보냈습니다. 남편은 먼저 출근했습니다. 오늘 회의 있어서 일찍 가야 해. 그 말만 남기고 나갔습니다.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책상에 앉자마자 피곤이 몰려왔습니다. 동료 수진이가 커피를 들고 왔습니다. 언니, 명절 잘 보냈어요? 응. 뭐 그럭저럭.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진짜 힘들었어요. 시댁에서 음식 준비하느라 정신 없었어요. 새벽부터 전 부치고 나물 무치고. 나도 그랬어. 근데 언니, 남편분은 안 도와줘요? 도와주긴 뭘. TV만 봤어. 우리 남편도요. 맨날 그래요. 명절만 되면 소파에 앉아서 안 일어나요. 수진이도 저와 똑같았습니다. 다들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언니, 근데 괜찮으세요? 얼굴색이 안 좋아 보여요. 피곤해서 그래. 어제 새벽 4시부터 일했거든. 아이고, 언니도 고생 많으시네요. 저도 어제 3시에 일어났어요. 다들 힘들구나. 그러게요. 명절이 즐겁지가 않아요. 웃었지만 웃음이 쓸쓸했습니다. 점심시간. 혼자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입맛이 없었습니다. 밥을 떠먹다가 핸드폰을 봤습니다. 카톡이 와 있었습니다. 엄마 현아야, 명절 잘 보냈니? 엄마는 혼자 집에서 조용히 보냈어. 외롭긴 했지만 괜찮았어. 너무 보고 싶구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엄마. 손이 떨렸습니다. 밥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제 엄마는 거제에 혼자 사십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5년째 혼자 작은 한옥집에서 뜨개질 일을 하시며 지내십니다. 명절 때마다 내려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댁 일 때문에 한 번도 못 갔습니다. 작년 설날에도 그랬습니다. 명절 한 달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이번 설에는 친정 좀 다녀올게요. 엄마가 혼자 계셔서요. 시어머니가 차갑게 말씀하셨습니다. 명절에 며느리가 친정을 가면 어떡해? 시댁에 와야지.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하루만 다녀와도 안 될까요? 안 돼. 며느리가 명절에 친정 간다는 게 말이 되니? 시집 왔으면 시댁이 집이야. 결국 못 갔습니다. 그렇게 3년째입니다. 화장실로 갔습니다. 문을 잠그고 엄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나야. 응, 현아야. 밥 먹고 있니? 응. 엄마는 뭐 하세요? 엄마는 뜨개질하고 있어. 주문 들어온 거 만들고 있지. 목소리는 밝았지만 외로워 들렸습니다. 엄마, 명절에 혼자 보내서 정말 미안해. 괜찮아, 괜찮아. 시집살이가 다 그런 거지. 엄마도 예전에 그랬어. 내 할머니 댁에 명절마다 갔었지. 친정은 몇 년에 한 번 갔나. 엄마는 외롭지 않으세요? 외롭지. 솔직히. 근데 뭐 어쩌겠니? 내가 잘 사는 게 엄마한테는 제일 중요해. 엄마. 눈물이 났습니다. 현아야, 울지 마. 엄마 괜찮아. 동네 친구들이랑 같이 밥도 먹었어. 거짓말인 걸 알았습니다. 엄마는 항상 괜찮다고만 하시니까요. 엄마, 내가 이번에 꼭 내려갈게. 언제? 이번 주말에. 시댁은 괜찮겠니? 괜찮게 만들 거야. 현아야, 무리하지 마. 천천히 와도 돼. 엄마는 안 급해. 아니야, 엄마. 이번 주에 꼭 갈게. 약속할게. 전화를 끊고 한참을 화장실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시댁 명절을 준비하느라 새벽부터 일하는 동안
제 엄마는 텅 빈 집에서 혼자 명절을 보내고 계셨다는 것을. 시댁 식구들은 20명이 모여 웃고 떠들고 있었는데 제 엄마는 혼자 라면을 끓여 드시고 계셨던 거였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누구에게라고 특정할 수 없는 화. 시어머니에게도 남편에게도 이 상황 전체에게. 퇴근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오늘은 제대로 이야기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여보, 나 엄마 이야기 좀 해도 돼? 응, 뭔데? 남편이 TV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명절에 혼자 보내셨대. 이번 주말에 내가 좀 내려가고 싶어. 이번 주말? 갑자기? 응. 너무 오래 못 뵀어. 3년째야. 남편이 드디어 TV에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근데 이번 주말에 우리 부모님 생신이잖아. 뭐? 아버지 생신. 토요일인데 안 가려고? 깜빡했습니다. 시아버지 생신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럼 일요일에 가면 안 돼? 일요일은 우리 집에서 가족 모임한대. 엄마가 너도 꼭 왔으면 좋겠다고 하셨어. 그럼 나는 언제 엄마를 봐? 다음 주에 가면 안 돼? 급한 건 아니잖아. 다음 주엔 또 무슨 일이 있겠지. 맨날 그랬잖아. 항상 다음에. 남편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현아야, 왜 이래? 요즘 좀 예민한 거 아니야? 예민한 게 아니라 힘들어.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뭐가? 명절도 혼자 준비하고 친정도 못 가고 엄마도 못 보고. 이게 뭐야? 이게 결혼 생활이야? 다들 그렇게 사는 거야. 며느리들 다 그래. 또 그 말. 다들 그렇게 산다는 말. 나는 안 그러고 싶어. 목소리 좀 낮춰. 지훈이 들어. 들으면 어때? 나 더 이상 못 참겠어. 뭘? 이렇게 사는 거. 10년이야, 10년. 10년 동안 명절마다 혼자 준비하고 혼자 치우고 엄마도 못 봤어.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아. 근데 지금 당장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 왜 없어? 이번 주말에 내가 친정 가면 되잖아. 그럼 우리 부모님 생신은 어떡하고? 당신이 지훈이랑 가면 되잖아. 나는 내 엄마한테 갈 거야. 남편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현아야, 제발. 우리 엄마가 뭐라고 하실지 알잖아. 알아. 그래도 갈 거야. 진심이야? 응. 10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이야. 대화가 끊겼습니다. 침묵만 흘렀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먼저 잠들었습니다. 저는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걸까? 하지만 이기적이라도 괜찮았습니다. 10년 동안 제 마음은 한 번도 챙기지 못했으니까요. 며칠 후 금요일. 회사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구내식당에 갔습니다. 수진이가 핸드폰을 보여줬습니다. 언니, 이거 봐요. 요즘 이런 기사가 많이 나오네요. 화면을 봤습니다. 명절 증후군에 시달리는 며느리들, 명절 거부 선언. 명절은 며느리만의 일. 가족 모두가 함께 준비해야 명절 스트레스로 우울증 앓는 여성들 30% 증가. 기사를 클릭해서 읽었습니다. 기사에는 여러 사례가 나와 있었습니다. 12년간 혼자 명절 준비하다 지쳐 거부한 40대 여성, 시댁과 친정을 공평하게 나눠 보내자고 제안한 35세 여성, 명절에 해외여행을 가버린 30대 부부, 명절날 시댁에 가지 않고 친정에 간 며느리. 댓글도 읽었습니다. 며느리만 희생하는 명절,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당연한 게 어디 있어요? 다 같이 준비하는 게 맞죠. 저도 올해부터 명절 안 갈 겁니다. 10년 했으면 됐어요. 남편이 도와줘야죠. 왜 아내만 고생해야 하나요? 저는 작년부터 명절 음식 배달시켜요. 편해요.
댓글이 수백 개 달려 있었습니다. 대부분 공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만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처럼 느끼고 있었습니다. 언니도 힘들죠?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응, 많이. 저는 올해 설부터 달라질 거예요. 뭐가? 남편한테 똑같이 나눠서 하자고 했어요. 저는 전 부칠 테니까 남편은 나물 무치고 잡채 볶으라고요. 남편이 뭐래? 처음엔 어이없어 했는데 제가 계속 이야기하니까 하겠대요. 유튜브 보면서 연습도 하고 있어요. 대단하다. 언니도 해요. 남편한테 확실하게 말해야 해요. 안 그러면 평생 이렇게 살아요. 수진이 말이 계속 머리에 맴돌았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왔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정말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나? 저녁을 차렸습니다.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밥을 먹다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번 설은 달리 보내면 어떨까?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달리? 어떻게? 설 당일은 시댁 가고 다음 날은 친정 가는 거야. 그게 아니면 올해 설은 친정 가고 추석은 시댁 가고. 남편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싫어하실 것 같은데. 왜? 명절에 며느리가 친정 가는 거 좋아하지 않으시잖아. 그럼 나는 계속 엄마 못 봐? 그건 아니고. 조금만 더 참아. 나중에 여유 있을 때 가면 되잖아. 또 참으라는 말. 또 나중이라는 말. 나 더 이상 못 참아. 현아야. 10년이야. 10년 동안 명절마다 혼자 준비하고 혼자 치우고 엄마도 못 봤어. 이제 그만 좀 하고 싶어. 왜 이래? 다들 그렇게 사는 거야. 다들 그렇게 산다고 나도 그래야 해? 나는 딸이기도 해. 나도 엄마 보고 싶어.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알았어. 내가 우리 엄마한테 이야기해 볼게. 진짜? 언제? 이번 주말에. 약속이야? 응. 약속. 하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안 될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예상대로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한테 말씀드렸어? 남편이 TV를 보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직. 왜? 타이밍을 못 찾았어. 타이밍? 전화 한 통하면 되는 건데. 그게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어.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되잖아. 현아도 친정 엄마 보고 싶어 한다고. 남편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알았어. 다음에 꼭 말씀드릴게. 다음은 또 언제야? 미안. 좀 더 시간을 줘. 역시 나였습니다. 기대하지 않았지만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계속 살 수 있을까? 앞으로 20년, 30년을 이렇게 살아야 하나? 엄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혼자 명절을 보내실 엄마.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계속 혼자 보내실 엄마. 눈물이 났습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번 설은 제가 직접 정하겠다고. 누가 뭐라고 해도,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셔도, 남편이 반대해도. 다음날 토요일 아침, 남편이 늦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먼저 일어나 남편을 깨웠습니다. 여보, 일어나? 응. 왜? 주말인데. 할 말 있어. 남편이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여보, 결정했어. 뭘? 이번 설. 나는 엄마한테 갈 거야. 남편이 완전히 잠에서 깬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 진짜로? 응. 시댁은 당신이 지훈이랑 가. 혼자? 그래야 어머니도 아실 거야.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현아야, 진심이야? 우리 엄마가 얼마나 실망하실지 알아?
알아. 그래도 갈 거야. 안 돼. 제발 생각 좀 다시 해봐. 우리 엄마한테 어떻게 말씀드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돼. 현아가 친정 엄마 보러 간다고. 그게 말이 돼? 왜 안 돼? 나도 딸이야. 나도 엄마 있어. 남편이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아, 이거 큰일이네. 엄마가 뭐라고 하실지. 미안해요. 하지만 이번엔 양보 못해요. 현아야. 10년이야. 10년 동안 양보했어. 이번 한 번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대화가 끝났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다시 이불을 덮었습니다. 저는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겨울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무섭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제 제 인생을 살아야 할 때였습니다. 설날이 다가왔습니다. 역시나 남편은 시어머니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미안, 깜빡했어. 다음에 이야기할게. 저는 더 이상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설 전날 밤,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내일, 정말 안 갈 거야? 응. 기차표 이미 샀어. 언제? 일주일 전에. 남편이 깜짝 놀랐습니다. 일주일 전에? 나한테 말도 안 하고. 말해도 소용없잖아. 당신 어차피 말리잖아. 당연히 말려야지. 우리 엄마가 뭐라고 하실지 알면서. 알아요. 그래서 당신이 가서 설명해줘요. 내가 왜 친정에 가는지. 남편이 한숨을 깊이 쉬었습니다. 설날 새벽. 알람이 울렸습니다. 4시. 예전 같으면 일어나서 명절 음식 준비를 시작했을 시간. 하지만 오늘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알람을 끄고 다시 누웠습니다. 마음이 편했습니다. 7시에 일어났습니다. 샤워를 하고 옷을 입었습니다. 캐리어를 꺼내 짐을 쌌습니다. 옷 몇 벌, 세면도구, 엄마께 드릴 선물. 거실로 나왔습니다. 남편과 지훈이가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어디가? 지훈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오늘 할머니 집 가. 거제 할머니. 나도 갈래. 지훈이는 아빠랑 할머니 집 가야지. 강남 할머니. 왜? 같이 가면 안 돼?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지훈아, 엄마는 오늘 엄마의 엄마 보러 가는 거야. 지훈이도 엄마 보고 싶잖아. 엄마도 엄마가 보고 싶어. 그럼 같이 가면 되잖아. 남편이 끼어들었습니다. 지훈아, 오늘은 아빠랑 할머니 집 가자. 엄마는 다음에 만나. 지훈이가 울상을 지었습니다.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9시. 집을 나섰습니다. 남편이 현관까지 따라 나왔습니다. 현아야. 응? 네. 조심해서 다녀와. 당신도. 우리 엄마한테. 뭐라고 말씀드리지?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현아가 친정 엄마 너무 보고 싶어서 갔다고.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표정이 복잡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문이 닫히면서 남편 얼굴이 사라졌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기차역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모두 명절을 보내러 가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시댁으로, 어떤 사람은 친정으로. 저는 오늘 친정으로 갑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기차에 올랐습니다. 자리에 앉아 창밖을 보았습니다. 기차가 출발했습니다. 서울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남편 우리 엄마한테 말씀드렸어. 많이 화나셨어. 전화 좀 받아.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또 전화가 왔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이번에도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시어머니 현아야 명절에 며느리가 친정을 가다니. 이게 말이 되니? 당장 돌아와. 핸드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겨울 들판이 지나갔습니다. 마음 한편이 불편했습니다. 죄책감도 들었습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걸까? 하지만 이기적이어도 괜찮았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이기적이지 못했으니까요. 3시간 후, 거제에 도착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엄마 집으로 갔습니다. 익숙한 골목, 익숙한 집, 대문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엄마가 나오셨습니다. 현아야? 엄마가 깜짝 놀라셨습니다. 엄마, 나야. 너 왜 왔어? 시댁은? 오늘은 안 갔어. 엄마 눈이 커졌습니다. 뭐? 설날인데? 응. 엄마 보러 왔어. 엄마가 얼어붙은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현아야, 괜찮겠니?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시겠어? 괜찮아, 엄마. 나도 딸이잖아. 엄마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우리 딸. 엄마가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오랜만에 맡는 엄마 냄새. 눈물이 났습니다. 고생 많았다, 우리 딸. 그 말에 울음이 터졌습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